이번에 진짜 시작한 거지? 아까도 했었는데. 아, 그랬어? 아, 여보. 네. 요즘에 재밌는 드라마 하고 있다며? 학폭에 관련된 거. 아, 나 글로리. 어, 송혜교 나오는 거 맞지? 그거 말들 많더라고. 송혜교에서 눈에서 하트가 뿅뿅? 뭐 그냥 사람들이 어쨌든 말을 많이 하더라고. 그거 나 봤거든? 당신도 좋아해?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게 지금 음. 1, 2부라서 1부만 응, 개봉이 된 거고 음. 2부는 3월이야. 음. 본격적인 학폭의 복수는 음. 아직 시작을 안 했는데 되게 끔찍하더라. 말로만 듣고 그냥 가볍게 기사로만 보다가 정말 너무 끔찍한 드라마를 보니까 무섭던데. 그러니까 송혜교가 당하는 게 끔찍해? 피해자야. 아니면은 피해자가 가해하는 게 나와서 끔찍해?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가해하는 게 굉장히 끔찍하지. 애들, 고데기로 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이 여고생이 고데기로 막 그 팔을 지져. 어우, 왜들 그래? 무서워. 좀 잔인한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 애들도. 점점 그렇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송혜교가 그렇게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도 부모도 나몰 나라, 학교 선생님도 방관, 어려운 집안의 아이란 이유로. 그리고 아무 데서도 도움을 못 받아. 그래서 나는 그걸 보면서 그게 궁금했지. 과연 저들에게 공소시효는 없는 것인가? 그 범죄는, 학폭에서는. 그게 이제 학폭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야. 일단 어렸을 때 그런 일을 당하잖아.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내가 어른 돼서 그들을 바로잡고 싶거나 처벌하고 싶어. 어른 돼서 비로소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처벌하고 싶어. 근데 그때는 이미 지나가 버린 거야. 학폭의 대부분의 경우가 공소시효가 5년, 7년, 10년, 제일 길어봤자 10년 정도란 말이야. 물론 그 범죄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지. 어떻게? 그러니까 성폭력, 폭행, 폭행, 협박, 명예훼손, 모욕 이런 게 이제 좀 비교적 경미한 범죄들이지. 그러한 학폭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 5년. 5년. 그 다음에 어디 다쳤다. 때렸는데 막 흉터 남고 상처 남고 부러지고. 아까 뭘로 뭐 찢었다며? 고데기로 찢어서 상처가 남았다. 그런 경우에는 상해지. 상해의 경우에는 7년. 그 다음에 성폭력, 강제추행이나 뭐 강간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10년. 이렇게 되니까 그게 이제 뭐 한 두세 살 때 당했다. 그랬는데 20살이 넘어갔다. 그럼 그때는 많은 경우가 이제 공소시효가 지나가 버려. 안타깝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나 거기서 그 학교 선생님이 되게 애미였거든. 학교에서 그런 행동, 학교 폭력을 방관했어. 누가? 그 사람들은 학교 선생님, 즉 담임교사나 뭐 교장 선생님이나 이런 사람들. 아이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처벌할 수 있어? 그거는 더 큰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러한 경우에 만약에 이제 그게 공립학교의 경우이다 라고 하면은 직무유기죄가 성립할 수 있겠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겠지. 근데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일단 뭐 공무원과 비슷한 지위를 가지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명백하게 사립학교 교원도 직무유기죄로 처벌한다라는 그러한 규정은 내가 찾기로는 없어. 그러니까 그건 쉽지 않을 것 같아. 어머. 공립과 사립이 그렇게 달라? 달라질 수 있어. 그 대신에 이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겠지. 그럼 그것도 공소시효가 있어? 공소시효는 형사 문제고 민사의 경우에는 소멸시효라고 하는데 소멸시효도 있지. 있어? 그러니까 피해자가 자기가 이제 불법 행위로 인해서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게 된 때로부터 3년 혹은 그 불법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둘 중에 하나에 해당되면은 소멸시효로 인해서 지나가 버려. 청구를 더 이상 못해. 그것도. 소멸시효 3년이 좀 애매하다. 애매하지. 그래서 그 판례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 내가 애야. 13살짜리 애야. 근데 그때부터 3년이 지난 다음에는
만약에 민사상 청구를 못하게 해. 그러면 판단력이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안 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판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불법 행위라는 것을 안이라는 것은 가해자가 누군지, 그 다음에 가해 행위가 어떤 건지, 그리고 그게 자기가 이제 그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까지 다 알게 된 때로부터 3년이라고 봐. 보통은 성인이 된 날을 기준으로 하겠지. 만 19세 이상. 그렇죠. 이거 좀 애매하다. 그러니까 보통 한 22살 정도 되면은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가 많겠지. 그러면 공소시효가 남았어. 다행히. 그러면 준비해야 될 게 뭐야? 공소시효가 남은 경우도 있겠지. 그럴 경우에는 뭐 그 학폭으로 인해서 피해 입은 그 결과물, 진단서나 소견서, 그게 제일 좋을 것 같고, 진단서 소견서는 언제 받아야 돼? 그 당시. 그렇지. 보통 그 당시에 받아야 되지. 그렇지. 사례가 남았을 때. 그렇지. 정 안 되면은 그 당시에 병원에 갔다 왔던 기록. 그치? 하필이면 그날 그 상처가 입었다라고 했고, 보통은 이제 가서 얘기하거든. 학교에서 뭐 맞았어요.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럼 그게 이제 그 진료 기록에 남을 수가 있단 말이야. 나중에 그거를 이제 복사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가능하겠지. 그 다음에 사진 같은 거. 만약에 다쳤다 그러면 사진 같은 거. 그 다음에 친구들의 증언.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왔다 갔다 했었던 각종 SNS 메시지 그런 것들. 아니면은 가해자가 자기가 가해 행위를 한 그 장면을 촬영해서 맞다. 올리기도 하더라. 잘난 척하면서 올려놓는 경우가 있지. 그러한 거를 캡처 잡아놓으면 아주 좋겠지. 그래. 보통은 피해자 핸드폰을 뺏고 나서 그런 걸 촬영하더라고. 그 이상한 심리야. 그걸 이제 뭐 그러면서 자기는 왜 올리나 몰라.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중요한 게 바로 타이밍이네. 그렇지. 공소시효를 알아야겠구나. 그렇지. 그러니까 각 그 범죄 유형별로 공소시효가 5년, 7년, 10년 이렇게 되니까 그거를 좀 잘 고려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민사 청구를 하는 것도 이게 한계가 있단 말이야. 안때로부터 3년. 그치? 그러니까 그냥 쉽게 얘기해서 만 22세가 넘었다? 라고 하면은 그거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그 전에 빨리 하는 게 좋아. 민사 청구도.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제일 좋은 건 이거겠지. 그때. 자기가 학폭의 피해자가 됐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무조건 부모님한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그 학교 측에 부모님 통해서든 아니면 자기가 직접 하든 학교 측에 알려야 돼. 그렇게 하고 학교 측이 좀 태도가 미온적이다. 그럼 이제 그래. 그럴 수도 있어. 그러면은 어디? 교육청에 알려야지. 그리고 그것도 좀 약간 좀 지지부진하다. 그럴 수도 있어. 왜냐면 학폭 사건이 워낙 많아. 많아 요즘에. 그렇게 되면 어디 고소해야 돼? 수사기관. 쉽게 얘기해서 경찰서 가서 그냥 구두로 진술해도 되고 고소하러 왔습니다 하면 다 받아줘. 그때 하는 게 좋아. 기록을 남기는 건 참 중요하네. 그렇죠. 맞아. 아니면은 그 가해자한테 일부러 유도하는 그 메시지나 이런 것들을 남겨놓을 수도 있어. 너 아까 낮에 나한테 이렇게 나한테 때리고 그랬는데 이거 내가 앞으로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하면은 너한테 예쁘게 네가 날 예쁘게 봐주겠니? 라고 하면서 유도신문 같은 걸 해서 너 오늘은 내가 세대로 그쳤지만 아까 뭐 고데기로 그쳤지만 너 다음에는 뭐 다른 걸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유도를 하는 방법도 좋아. 이제 그 정도 되면은 굉장히 이제 아주 현명하게 증거를 만드는 게 되겠지. 힘들다. 피해를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런 것까지 신경 쓰면서 자료를 뭐 기록을 하고 이게 얼마나. 물론 뭐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은데 어쨌든 뭐. 노력을 해야지. 알겠어요. 그래. 당신 또 더 글로리 보겠네? 언제야? 송혜교를 보겠네? 글로리도 보고 송혜교도 보고. 무슨 일이야? 참. 나 그냥 일찍 들어야 되나? 잘 모르네. 나 몰라. 그거 저기 무슨 수목 드라마 이런 거 아니고요.
넷플릭스에서 하는 거예요. 아, 보러 가자. 난 봅시다. 봤기 때문에 당신 한번 더 봐. 내가 왜? 그럼 나만 볼게. 안녕.